사람이 당신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분명 예전에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인사가 짧아집니다. 부탁을 하는데 말투가 달라집니다. 약속을 쉽게 바꾸고 당신의 이야기를 대충 듣습니다. 큰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서운한 말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느낌이 옵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가볍게 보기 시작했구나. 그 느낌이 맞습니다. 오늘은 그 순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상대방의 나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아주 자연스러운 심리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뇌 안에서 조용히 만들어지는 이미지. 오늘은 그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3가지 심리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무시는 선택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무시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갑자기 저 사람 태도가 달라졌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시는 갑자기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천천히 만들어지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아주 작은 것들이 쌓이면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들입니다. 어떤 분이 직장 동료에게 항상 먼저 연락합니다. 밥도 먼저 사고 부탁을 받으면 항상 들어줍니다. 처음에 그 동료는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6달쯤 지나면 고마움은 사라지고 그냥 당연해집니다. 먼저 연락 안 오면 서운함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부탁의 크기가 조금씩 커집니다. 이게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반복을 통해 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상화 효과라고 부릅니다. 어떤 행동이 반복되면 뇌는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처음에 당신이 친절하게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친절함이 예외가 아니라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병원 접수 창구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처음 갔을 때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주면 고맙습니다. 두 번째도 친절하면 여기 참 좋은 병원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10번째쯤 되면 그게 당연해집니다. 그날 조금 바빠서 간단히 안내해주면 오히려 서운해집니다. 사람의 뇌가 그렇게 작동합니다. 관계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항상 맞춰주던 그 행동들이 상대방 뇌 속에서 이미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반대로 행동합니다. 이미 느낌이 왔는데도 더 친절하게 대하려 합니다. 더 잘해주면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이 이 상황을 더 빠르게 굳혀버립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관계가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그 기준이 한 번이라도 어긋나면 상대는 당신이 달라졌다고 느낍니다. 정작 달라진 것은 당신의 기준인데 말이죠. 이것이 무시가 만들어지는 첫 번째 토양입니다. 반복이 만든 당연함이 존중을 조금씩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심리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인간의 뇌 안에는 아주 오래된 본능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서열을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이 본능은 의식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뇌가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누가 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더 양보하는지, 누가 더 필요를 표현하는지. 이 신호들을 뇌는 매우 빠르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계속 양보하고 계속 맞춰주면 뇌는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결론은 논리적 판단이 아닙니다. 감정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쁜 사람이 아니어도 이 반응은 일어납니다. 이 부분이 사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인데요. 이 흐름이 중요하게 느껴지신다면 계속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직장에서 항상 팀장의 부탁을 먼저 들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팀장이 다른 팀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면서 자기 의견은 잘 안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쁜 팀장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팀장의 뇌가 이미 이 사람은 내가 결정하면 따르는 사람이라고 계산을 끝낸 것입니다. 이것이 서열 본능이 만드는 무시의 첫 번째 형태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하게 행동해야 하는 건가? 싫다고 말해야 하는 건가?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그 답이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서열 본능은 양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상대가 당신을 가볍게 보기 시작할 때 당신도 뇌 안에서 이미 그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한 느낌의 정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뇌가 서열의 변화를 감지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느낌이 왔을 때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결국 서열 본능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위치를 계속 재조정하는 자동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재조정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만 일어납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심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더 무섭습니다. 익숙함 효과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사람들은 조심합니다. 말도 고르고 행동도 조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조심이 줄어듭니다.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관계에서는 익숙함이 줄어들면서 존중도 같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상대방이 항상 이해해주고 항상 맞춰주고 항상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 행동이 고마운 것으로 입력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반복되면 뇌는 이것을 고마운 것이 아니라 기본값으로 재분류합니다. 기본값이 된 것에 사람은 감사를 느끼지 않습니다. 공기에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 이거 요즘 기계도 똑같이 합니다. 스마트폰 자동 로그인 기능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설정할 때는 편하다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면 그게 단연해져서 한번 로그인을 다시 해야 할 때 왜 이게 풀렸냐고 짜증부터 납니다. 사람의 뇌가 기계 설정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미 이 상황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에서 보내는 세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부탁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는데 지금은 꽤 큰 부탁을 당연하게 합니다. 이 신호가 오면 지금이 기준을 재정립할 시점입니다. 오늘 하나만 정중하게 거절해 보십시오. 두 번째 신호입니다. 감사 표현이 사라졌다. 예전에는 고마워요, 덕분이에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넘어갑니다. 이 신호가 오면 나의 행동이 기본값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기대치를 낮추기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는다입니다. 말하는 중간에 핸드폰을 보거나 대화를 끊고 자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신호는 이미 관계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신호입니다. 2단계에서는 행동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신호를 평소에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젠 세 번째 심리입니다. 반복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입니다. 사람은 상대를 판단할 때 한 번의 행동보다 반복되는 패턴을 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쌓이면 머릿속에 하나의 이미지가 굳어집니다. 이미지가 한번 굳어지면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한번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결론이 나면 뇌는 그 결론에 맞는 증거만 계속 수집합니다. 반대되는 증거는 눈에 잘 안 띄게 됩니다. 항상 부탁을 들어주던 사람이 딱 한 번 거절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은 그 한 번의 거절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왜 갑자기 이래? 라고 반응합니다. 이미 이미지가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를 바꾸려면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적인 패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래 걸리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존중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조금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의 심리는 착함과 존중을 반드시 같이 묶어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착각이 여기 있습니다. 착하게 대하면 존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는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친 배려는 상대를 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착함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착함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존중을 유지하는 착함과 존중을 잃게 만드는 착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기준이 있는가 없는가.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은 배려를 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기준이 없는 사람은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뇌는 이 두 사람을 다르게 처리합니다. 전자는 이 사람과는 선을 지켜야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후자는 이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오래된 동네 슈퍼마켓이 생각납니다. 항상 외상을 허락하던 주인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감사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외상을 당연히 여기다가 결국 갚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반면 기준이 명확한 주인은 외상을 한번 허락해줘도 손님이 오히려 더 감사해하고 꼭 갚으려 합니다. 기준이 있는 친절함이 기준 없는 친절함보다 오래갑니다. 결국 이런 흐름인 거죠. 착하게 사는 것이 나를 가볍게 보이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착함 안에서 자기 기준을 잃어버린 것이 나를 가볍게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겁니다. 오늘 하루 안에 작은 것 하나를 거절해 보십시오. 대단한 거절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은 좀 어렵겠습니다 라고 한 번만 해보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보십시오. 부탁의 크기가 갑자기 커졌을 때 한 번은 정중히 거절한다. 감사 표현이 사라졌다는 느낌이 들 때 내가 베푸는 것을 조금 줄인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안 들을 때 말을 짧게 끊고 상대의 반응을 기다린다. 사람이 당신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순간은 거창한 사건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반복 속에서 조용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돌리는 것도 한 번의 큰 행동이 아닙니다. 작은 기준들을 하나씩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존중은 큰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그 기준을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 존중받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댓글에 알려주시면 정말 반갑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변 관계에서 세 가지 신호 중 어느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1번, 부탁의 크기가 커졌다. 2번, 감사 인사가 줄었다. 3번, 내 말을 잘 안 듣는다. 댓글에 번호만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이상마인드 알고리즘이었습니다.